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후회를 했던 게 어떤 것 때문이냐 하면 결혼을 한 것 자체도 후회했지만 혼인신고를 빨리 한 것이 가장 큰 후회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결혼한다고 할 때 친구들은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최소 1년이라도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결혼식 올렸으면 바로 혼인신고하는 거지. 그걸 왜 1년이나 기다려? 난 그냥 할래. 뭐가 급하다고 망설임 하나도 없이 혼인신고를 바로 해버린 건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20대 후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집안 환경부터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죠. 예전에 저는 조건이나 집안 환경을 따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속물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그게 결혼 생활에서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갈등을 키우더라고요. 너 돈 가지고 내 아들 기죽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집에서 기가 살아야 밖에서 자기 일도 잘하는 거지. 알겠니?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주택공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중소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로 받는 연봉의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로 남편과 비교를 한다거나 저 남자는 나보다 능력이 없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랬다면 이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아들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자꾸 우리 두 사람 벌이에 큰 차이가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은 저희 친정에 어마어마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저희 친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시부모님 대신 남편이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와 대학생인 신우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동생과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그러라고 했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공장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엄청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집도 있고 노후 준비 걱정을 제가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부터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과 온 식구 가족여행을 해외로 다녀올 수 있었고 유럽의 유명한 나라도 거의 다 가봤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큰 부담이 안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딱 여기까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는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아야 한다. 친정아빠는 결혼할 때 저희 전셋집을 해주셨고 사위 앞에서 크게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정해진 예산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인근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건 저희 아빠가 서울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게 넉넉한 돈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남편은 무조건 경기도를 고집했어요. 복잡한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집을 구해서 비록 출퇴근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주말에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딱 2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서울로 이사를 하자는 조건으로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 속에는 시커먼 속셈이 있더라고요. 나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자고 갈 거니까 방 하나 비워놔. 저희가 신혼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어요. 주말에 저희 집에서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갈 수 있냐?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님 주무실 방 준비해 놓을게요. 다짜고짜 저한테 집에 찾아오겠다 하시길래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 아,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우리 집 옆에 아파트로 엄마가 이사 오시기로 했어. 남편은 애초에 결혼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다는 말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위치도 정말 우리 집에서 걸으면 5분 거리라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저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하고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혼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저 몰래 시어머니랑 둘이 집도 보러 다녔더라고요. 결혼식 올리고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자기한테는 말을 안 했었구나.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이야기를 안 했어? 여기로 이사 오자고 고집을 부린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당신이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엄마랑 둘이 알아보러 다닌 거야. 그게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나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는 말만 들으면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아니 저를 배려해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사 준비를 했던 거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옆으로 이사 온다는 것도 말을 하지 않고 숨겼던 겁니다. 엄마가 적적하시다고 하니까 나도 엄마 혼자 계시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어차피 이사할 때도 됐다 싶어서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본 거야. 절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라니까. 원래 시댁 식구는 모두 셋이에요. 남편, 어머님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시누이. 근데 남편은 장가가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신우는 지방으로 취업이 되면서 혼자 내려가 자취를 시작했고 어머님이 집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왠지 자꾸 마음이 걸렸었는데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 근처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 진짜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말도 없이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가진 돈 때문에 서울에는 집을 얻기 힘드니까 일부러 경기도로 집을 구하자고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당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이미 결정된 걸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 옆으로 이사 오시라고 해도 돼? 당신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런 결정 해버려도 당신은 이해하겠냐고?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아무 상관없고 장인 장모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전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남편과 몇 시간을 싸웠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사 날짜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보름 후에 어머님은 정말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셨고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이 되었어요. 너가 왜 나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나 했더니만 세상에 집안꼴이 이게 뭐니 대체? 비밀번호는 친정부모님한테도 안 알려드렸어요. 결혼했으니까 집은 저희 부부 공간이잖아요. 핑계는 좋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너는 집안일도 안 해봤니? 어떻게 집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매번 저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올 때마다 온 집안 살림을 다 뒤지며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에 불쑥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가끔 미리 연락하고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정도라면 저도 환영이에요. 하지만 저희 시모는 매번 흠잡을 거 없나 하는 눈초리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잔소리가 쏟아졌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안을 어지르고 치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치우고 정리하고 살면 됐지 맞벌이하는 부부가 집에 돌아오면 편하게 쉬고 싶잖아요. 하지만 주말마다 오전에 어머님이 찾아와서 책장 위나 창틀 같은 곳을 일부러 살펴보면서 청소를 하라고 난리를 피우시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할 때마다 뒤에서 웃으면서
원래 살림을 그렇게 하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두 모자에게 완전히 질렸던 건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라곤 해도 기본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우리 집에 어쩌다 한번 놀러 오시면 안방은 잘 안 들어가세요. 남의 집에 가면 안방은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허락을 구할 생각도 없이 불쑥 들어가서 옷장 안에 서랍을 다 열어보고 뒤지는 건 일상이었죠. 어휴, 이게 치마 맞니? 입으면 안에 다 보이겠다. 여자는 평소 옷을 똑바로 입고 다녀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치마는 최소 무릎 아래까지 오는 걸 입고 다녀야지. 진짜 어머님이 한 번 올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이성을 완전히 끊기게 만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을 한 상태라서 마침 집에 없었는데 바로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모자랐는지 제 옷장을 다 뒤집어가며 치마가 너무 짧다는 둥, 옷이 너무 딱 붙는 것만 입는다는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제 치마를 확 낚아챘습니다. 얘 좀 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머님한테 제 옷장 검사까지 받아야 해요?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시애미가 옷장 좀 본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네, 기분 나빠요. 안방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제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매주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정말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괴성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너 내 아들한테도 이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대들고 그러냐? 진짜 평화로워야 할 주말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어머님은 예전부터 자격지심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남편과 시댁을 무시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안 좋게 대했나요? 어머님, 지금 이건 저한테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 집이라고 해도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 집에서는 대체 부모님이 뭘 가르쳤니? 어디서 말대꾸야?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사과하세요. 안 하실 거면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요. 당분간은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욕을 더 먹던 말던 할 말은 다 했어요. 차라리 제가 크게 성질을 한번 내고 나면 앞으로 우습게 보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를 집안에 잘못 들여서 자기 아들 인생이 꼬였다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주말인데도 자기 아들은 힘들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이젠 시어미까지 내쫓는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나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서러움을 넘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 서글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긴장이 확 풀리니까 졸음이 쏟아졌고 그렇게 안방에서 낮잠을 좀 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오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 후에 어머님 댁에 들렀다가 집에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또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오만 불쌍한 척을 했겠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왜 자꾸 자기 엄마랑 싸우냐며 저보고 조금 어른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더라고요.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결국엔 모든 걸 저보고만 이해하고 시어머니한테 양보하라는 소리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 안방에 들어와 옷장까지 다 뒤지며 헛소리를 하는데 그걸 저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인간이었고 팔이 무조건 안으로만 굽더라고요. 그렇게 당신 엄마가 중요하면 집에서 나가. 나 말고 당신 엄마랑 살면 되겠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어머님 댁에서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도 엄마한테 적당히 하라고 엄청 뭐라 했어. 뭐라 하긴 뭘 뭐라고 했겠어요. 보나마나 두모자가 제 욕을 엄청 했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어머님한테 확실히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충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나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야. 당신도 어머님 편 들 생각이면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가, 알겠어? 남편은 너스레를 떨며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맘대로 찾아오지 못하게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집의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기는 내가 내 아들 집에 와 있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너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하냐? 항상 시어머니는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아들 집에 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님이 한 가지 생각을 못하고 계신 건 이 집에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따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또 알려줬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결혼한 아들 집에 매번 찾아와서 뭘 어쩌겠다고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보통 부모님들이라면 자식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거나 뭐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매번 빈손이고 뭘 챙겨준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올 때마다 살림타박을 해대고 냉장고를 벌컥 열어서 제가 장봐놓은 음식을 그냥 가져가고 말을 하자면 끝도 없는데 지금 와서 제 생각으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시고 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이렇게 맘대로 찾아오는 건 명백히 주거침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오시겠다 말씀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뭐? 주거침입?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발끈했는지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셨어요. 네 와이프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면서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남편이 빨리 와서 삼자 대면을 하길 바랬습니다. 남편이 와서 이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퇴근길에 집에 오고 있던 남편은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고 시모는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내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저를 보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며느리랑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가족끼리 그게 할 소리야?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언제 막말을 했냐는 듯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세상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뭐? 당신도 진짜 웃긴다.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기나 해? 당신 오기 전까지 나한테 오만 욕을 다 하셨어. 어머님이 집에 못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깬 건 당신이잖아. 이것 봐, 당신은 별일 아닌 일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가 집에 와 있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당신이 일을 자꾸 크게 만들잖아. 여기서 제가 더 이야기해봤자 저 모자 앞에서 저만 나쁜 사람이 될 뿐이었고 제 입만 아픈 일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빈집에 사람이 있길래 도둑인 줄 알았어요. 제가 남편 말대로 너무 예민하고 배려심이 없나 봐요. 그제서야 어머님 표정은 의기양양해져서 승리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앞에서는 숙이는 척을 했지만 저는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일이 일어났던 그 주의 주말,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친정 아빠를 집으로 불렀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그 전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전부터 찾아온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죠. 얘 뭐 먹을 것 좀 없니? 너는 시어미가 집에 와 있으면 과일이라도 좀 깎아오던지 해라.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센스가 없어, 센스가. 어머님은 여전히 제 속을 긁어놓고 있었고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상상하며 일단 꾹 참고 과일을 깎아서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얼마 후 기다렸던 우리 친정아빠가 등장했어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등장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가관이었죠. 마치 호랑이라도 보는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네는 잠옷바람에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건가? 아이고, 마침 사부인도 와 계셨네요. 제가 며칠 전 어머님과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물러난 날에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빠가 주말에 집으로 찾아오시기로 하셨죠.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제게 했던 말들,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 놈이 저한테 말했었던 자기가 반대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바깥사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딸내미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사위도 이제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네 생각도 그렇지? 네? 아, 그럼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옷을 좀 챙겨 입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요? 그럼 본인은 저희 집 올 때 단 한 번이라도 미리 연락하고 온 적 있나요? 하여간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 놈은 우리 아빠를 보고 잔뜩 굳어서 제게 살려달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가만 보니까 자네는 내가 온 게 불편한 모양이야. 근데 어른이 집에 왔으면 옷이라도 좀 갈아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자네 잠옷 차림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가정교육이 의심되는 거야. 남편은 허둥지둥 당황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잔뜩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저기 사돈, 아무리 딸네 집이어도 그렇지. 애들 편하게 쉬는 주말인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애들이 불편해하죠. 말씀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니까 저도 놀랐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자기 소개를 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우리 아빠가 했을 뿐인데 어지간히 불편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도 절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네요. 딸 집에 오는데 제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집은 제 돈으로 얻었으니 제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때마침 옷을 적당히 갈아입고 나온 남편에게 아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어야지. 장인이 왔으면 커피라도 한 잔 타와봐. 자네는 이런 걸 일일이 말을 해줘야 하나?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커피물을 올렸고 평소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평소에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커피를 타러 가자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못하나 보다. 얘, 너가 들어가서 남편 좀 도와줘. 아닙니다. 저도 사위한테 커피 좀 얻어먹어 보려고요. 혼자 하게 두세요. 커피 정도는 혼자 탈 줄 알아야죠. 아빠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고소했고 사이다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화가 올라와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아빠는 주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평소에 내 딸한테 다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보네. 아닙니다. 저도 주방일 많이 돕고 있습니다. 커피가 아마 여기 어디에 있을 건데. 아빠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이 오르는지 연신 얼굴에 손부채질을 하고 완전 난리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위가 타준 커피를 마신 아빠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달라 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왔다가 저녁을 먹고 뭉개더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기 사돈, 주말인데 애들끼리 편히 쉬게 이만 가보셔야죠. 그런가요? 근데 사부인은 언제부터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 댁에 돌아가세요? 저도 집에 가야죠.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라서 금방 돌아갈 겁니다. 그럼 같이 일어나시죠. 제가 사부인 아니었으면 눈치 없게 애들 앞에서 주태를 보일 뻔했네요. 자, 같이 일어나시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주말 오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천천히 놀다가 자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를 내쫓으려다가 자기까지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두 분이 나가고 난 후에 남편은 저한테 일부러 장인어른을 부른 거냐 따졌습니다.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거랑 똑같이 말씀하시잖아. 아닌데? 난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너가 보기에는 우리 아빠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저한테 너무 유치하다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집에 맘대로 찾아오면 우리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똑같이 부를 테니 그렇게 알라고 말을 했어요.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할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시지 말라고 해. 이제 됐지. 남편은 제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땐 너랑 나랑 끝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편도 이혼당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뭐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머리채를 잡으며 너가 뭔데 나를 못 오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정도면 아들 사랑이 아니라 광적인 집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판사판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 대접을 하고 싶지 않아서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우리 아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여긴 내 집이고 우리 아빠 돈으로 얻어준 집이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것!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한참을 머리채를 잡은 채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다시 문이 열리더니 퇴근한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희 두 여자가 엉켜있는 걸 확인하고 남편은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엉엉 울었죠. 역시나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자기 엄마한테 괜찮냐고 먼저 물었고 오히려 저한테는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책임이라는 거야? 당신 엄마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엘베문이 열리자마자 내 머리채부터 잡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가 진작에 이해심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냐? 엄마가 집에 오는 게 뭐 어때서 이 난리야? 그냥 너가 좀 이해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며칠 전에 친정아빠가 왔다 갔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거고 그럴 때마다 저 인간은 제가 아닌 시어머니 옆에 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 나도 이제 지친다. 가만 보니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하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랑 같이 살아.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했고 처음엔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비웃었어요. 제가 쇼를 하는 거라며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자기 아들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보란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 짐을 죄다 끄집어내 현관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님 보시기엔 제가 쇼하는 것 같으세요? 여기 우리 아빠 돈으로 얻어준 제 집인 건 알고 계시죠? 이혼하는 건 이혼하는 거고 오늘부터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아들 데려가세요. 저는 그 길로 도어락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나면서도 두 사람은 제가 정말로 이혼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길래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써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도장 찍고 여기서 끝내자고 했죠. 이혼 서류까지 받아보니 이제야 이혼이 실감이 났는지 남편은 한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회사 앞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얼마 버티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협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애초에 집도 친정 부모님 돈으로 얻은 거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저희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좁아터진 자기 엄마 집에서 둘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제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결혼 생활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며 이런 이혼은 요즘의 흠도 아니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제 선택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결심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생각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